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미 관계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윤석열 정부의 친미 노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주균형 외교,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단체 체포 사건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실험대에 서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키워드는 단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는 집권 당시부터 동맹국을 파트너라기보다 비용을 나눠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흔들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세계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역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 단속 역시 트럼프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한국인 단체 체포 사건도 바로 이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 단체 체포 사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ICE에 의해 수백 명의 한국인이 체포됐습니다. 장기 체류자, 가족 단위 이주민까지 포함되면서 인도적 논란이 불거졌고, 한국 내 여론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사 지원에 나섰지만 동맹국 국민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이례적인 상황은 결국 한미 관계에 민감한 시험대가 된 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미국은 진정한 동맹인가? 그리고 한국은 자국민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말입니다. 세 번째,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 자주와 균형입니다. 미국 중심 일방주의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도 일정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문제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관세와 무역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갈등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서 쇼맨십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중시하는 실무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한미 간 입장 차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비교. 윤석열 정부는 명확히 친미 노선을 택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과의 군사안보 공조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트럼프와 비교하면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돈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위해서라면 비용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파장.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IRA법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경우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거래를 끊을 수도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 전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정책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미 관계가 흔들릴 경우 경제적 충격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안보와 한미 동맹의 미래. 안보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역시 다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고, 이재명 정부는 대화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원합니다. 이 차이를 북한이 교묘히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기초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7번째, 불편한 실험대. 지금 한미 관계는 명백히 불편한 실험대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우선주의, 이재명의 균형 외교 실험, 그리고 한국인 체포 사건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동맹은 유지되지만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주와 실리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해보자면, 한국인 단체 체포 사건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동맹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이재명의 균형, 이 모든 것이 한미 관계를 불편한 시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이 더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한미 관계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